안녕하세요. 조사통계 담당 보충제보 서현경입니다. 전망의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중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지난 7월 전망에 비해 0.3%포인트 낮은 3.5%로 예상되며 내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에 비해 0.1%포인트 낮은 3.9%로 전망됩니다. 금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은 2, 4분기 이후 내수 회복세가 부진한 데다 수출 실적이 당초 전망치를 하회함에 따라 상품 수출 전망을 하향 조정한 데 주로 기인합니다. 또한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세계 경제 성장률 및 세계 교역 신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한 데 주로 기인합니다. 금년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지난 전망에 비해 0.5%포인트 낮은 1.4%로 예상되며 내년 중에는 2.4%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금년 중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지난 전망에 비해 하향 조정한 것은 농산물 가격 약세 지속, 석유류 가격의 하락세 장기화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2015년에는 수요 측면의 하방 압력이 점차적으로 완화되는 가운데 농산물 가격 상승, 공공 및 개인 서비스 요금 인상 등으로 공급 측면의 상방 압력이 커지면서 연간 2% 중반의 물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상수지는 올해 840억 달러, 2015년에는 70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난 7월 전망과 동일한 흑자 규모로서 상품 수지의 경우 올해 실적치를 반영하여 흑자폭을 소폭 하향 조정한 반면 서비스 수지는 여행 수입 증가로 소폭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향후 경기 흐름을 살펴보면 하반기 중 소비 및 설비 투자 회복세 둔화, 수출의 완만한 증가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에는 3% 후반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지만 금년 발표된 정부의 경제대책, 내년 중 확장적 예산 편성 등의 효과를 제외하면 최근의 경기 회복 모멘텀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향후 성장 경로를 보면 투자 심리의 회복 지연, 세수 부족, 지정학적 리스크 등 하방 리스크가 다소 우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거시경제 정책은 국내외 경제 여건 및 리스크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주체의 심리적 불안 요인을 제거해 나가면서 민간 소비 투자 등 내수 부문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의 개선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신훈조사국장이 전망에 보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 전망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경제 여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 여건을 보면은 세계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별로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경제는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소비 기반이 강화되고 기업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로 지역에서는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대외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구조개혁 지연 등으로 회복세는 미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본 경제는 소비 세율 인상의 부정적인 영향이 점차 완화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 경제는 최근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대외 여건 개선, 정부의 정책 대응 등에 힘입어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중동 지역의 정정 불안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수급 여건을 바탕으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내 여건입니다. 민간 소비는 취업자 수 증가, 물가 안정 등을 바탕으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확대되면서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 중의 증가세는 지난해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 중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복지 예산 증액은 저소득 가계를 중심으로 소비 여력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 대책팀에 힘입어 점차 개선될 전망입니다. 다만 제조업 전반의 유휴 설비, 기업의 투자 심리 회복 지연 등이
설비 투자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식 재산물 투자는 앞으로도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R&D 투자는 정부의 연구 개발 예산, 제조업의 수익성 등을 감안할 때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프트웨어 등 기타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도 관련 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견조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설 투자는 부문별로 보면은 주거용 건물이 주택 거래 및 아파트 분양 계획 물량 증가, 주택 경기 개선 등에 힘입어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목의 경우에는 정부의 SOC 투자가 확대되면서 부진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망의 기초가 되는 전제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중 세계 경제 성장률은 주요국의 경기 상황을 반영하여 3.2%로 전제를 하였고 세계 교육 신장률은 3.5%로 전제하였습니다. 저희 보도자료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금년과 내년 그 세계 경제 성장률을 각각 지난 7월 전망에 비해서 0.1% 포인트 하향 조정을 하였고 교육 신장률은 이보다 폭이 큰 0.6% 포인트 하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원유 도입 단가는 최근에 국제유가 하락세를 반영하여 그 금년 중 배럴당 100억 달러로 전제하였습니다. 다음 전망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중 GDP 성장률은 지난 7월 전망에 비해서 0.3% 포인트 낮은 3.5%로 전망하였고 2015년에는 3.9%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취업자 수는 작년층 노동 공급이 증가하면서 금년 중에 50만 명 그리고 그 내년에는 연간 45만 명 내외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지난번 전망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다음 소비자 물가는 금년 소비자 물가가 지난 7월 전망에 비해서 하향 조정된 1.4%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2.4%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는 금년과 내년 840억 달러 및 700억 달러로 지난 7월 전망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세부 품목별로 보게 되면 상품 수지가 금년과 내년 각각 그 지난 7월 전망에 비해서는 소폭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전망에 대한 종합 평가입니다. 금년 경제 성장률이 3% 중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초의 7월 전망에 비해서 전망 수치가 낮아진 것은 3, 4분기 중에 소비 개선세가 미흡하였고 설비 투자가 부진하는 등 경기 회복세가 당초 예상이 미치지 못한 데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3% 후반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은 정부의 확장적 예산 편성 효과를 제외하면 경기 회복 모멘텀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 하락 등 수입 단가 안정에 따른 교역 조건 개선으로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GDI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물가입니다. 금년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 하락세가 장기화되면서 1%대 중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수요 측면에서의 하방 압력이 점차 완화되고 농산물 가격 등이 상승하면서 2% 중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는 지난 7월 전망과 마찬가지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2013년 6% 초반에서 금년에는 5%대 후반, 내년에는 4% 중후반 수준으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장 경로상에는 그 투자 심리 회복 지연, 세수 부족,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하방 리스크가 다소 우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물가 경로에는 상방 리스크가 우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저희가 물가 전망을 할 때 그 최근 정부에서 내놓은 담배값 인상을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국회 통과를 하지를 못했고 담배값 인상 폭에 대해서도 그 상당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상방 리스크가 크다고 하는 부분은 담배값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그만큼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방 리스크가 큰 것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때 소속과 성명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로이터 유춘식 기자입니다. 지금 고용 지표와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면 고용은 예전에 전망했던 것대로 고용률 기준으로 해서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도 낮고
뭐 시계열로 봐도 많이 낮은데 이것이 소비로 이어지지 못하는 그 고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근 그 고용, 특히 이제 취업자 수 증가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몇 차례 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기 상황과는 다소 무관하게 고용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수요 쪽에서 그 어떤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되면서 취업자 수가 느는 것이 아니고 50대, 60대의 장년층 그리고 그 산업 부문별로 보면은 주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그 취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 공급 측면에서 이제 취업자 수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총수요의 증가라고 해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경기 상황 그리고 이제 그 물가 상황 그리고 이제 그 취업자로 대표되는 고용 상황 등이 지금 어떻게 보면 숫자상으로는 잘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물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늘상 말씀드리다시피 국내 농산물 가격이라든지 이제 국제 유가 같은 공급 측면이 이제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 고용 쪽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중장년층의 이제 그 인구 베이비 부머 세대 은퇴 후 노동 시장에 잔류하는 그런 공급 측면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얼핏 보기에는 약간의 괴리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델리 김남현입니다. 좀 그 세 가지 질문 드릴까 하는데요. 그 경제 전망치 GDP 보니까 전기비로 3분기가 0.9, 4분기 1.0 전망하셨던데요. 1분기 0.9랑 2분기 0.5 해보면 연간 전망치가 산수로 3.3%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3.5 전망치가 되는 건지 좀 되게 궁금합니다. 그 내년도 거 보면 1분기 0.9, 2, 3, 4분기 각각 전기비 1.0으로 해서 3.9 전망치는 맞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올해 전망치 3.5% 이게 지금 맞는 건지 숫자가 좀 되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지금 뭐 국제 유가 안정세 이어갈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뭐 국제 유가 전망 뭐 지금 한 100달러 좀 넘게 103달러 뭐 이렇게 그 전망하시는 것 같은데 두바이유가 지금 87달러 브렌트유 87달러 정도 되고 그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가 85달러 정도 됩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뭐 지금 뭐 석유 전쟁 얘기하면서 그 유가 더 하락시킬 거다 80달러 밑으로 뭐 내릴 거다 이런 뭐 얘기들이 지금 종종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망을 한 배경에 어떤 유가에 대한 전망치가 너무 높은 게 아닌지 그래서 또 그 소비자 물가 아까 그 부총재 보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공급 측면 상박 압력 커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과연 그 석유 뭐 매번 물가 낮으면 공급 측 요인 때문이라고 하는데 석유값 이렇게 계속 떨어질 것 같은데 과연 이 전제치랑 전망치가 맞는 건지 그 궁금하고요. 요거는 아까 금통위 때 질문을 못 드려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 통방문구상에서 보면 그 종합 판단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 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이다라고 써 있는데 그 물가 안정 목표 범위 내라는 부분을 빼버렸거든요. 같은 물가 쪽 그 질문을 드린다는 차원에서 질문 드리는데요. 이걸 뺀 이유가 뭔지 좀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그 기술적인 문제인데 그 전분기 대비 숫자를 다 합친 것이 왜 그 연간 수치가 안 나오냐? 그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분기 수치를 갖다가 1, 4분기부터 4, 4분기가 합치게 되면 연간 수치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은 4, 4분기 대비 4, 4분기의 그 성장 숫자가 되는 것이고 저희가 보는 거는 2013년 평균 대비 2014년 평균이기 때문에 그 숫자상으로 어떤 경우에는 평탄하게 갈 경우에는 맞지만은 어떤 추세가 그 상방 추세라든지 하방 추세라든지 좀 굴곡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분기 수치,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 수치를 다 합한 것이 연간 수치가 안 나오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유가랑 관련해서 뭐 지금 최근에 유가가 이제 많이 떨어진 거는 뭐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볼 때 그 최근에 유가 하락은 그 어느 정도 좀 언더슈팅된 측면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그 최근에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는 것이
뭐 다른 상품도 마찬가지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원자재 가격이란 것은 수급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고 지금 이제 수요에 비해서 공급 여건이 좋다는 점이 기본적으로는 하향 안정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달러화 강세가 금융 측면에서 유가를 추가적으로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유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그 김남현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에서는 더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그 의견도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참고하는 주요 이제 유가 예측 기관들이나 그 다른 여러 가지 기관들을 종합해 봤을 때 최근에 그 유가 하락이 이루어지고 나서 나온 또 전망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대략 그 내년도에 그 저희가 봤던 그 전제치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만 이제 그 전제치에서 저희가 밝히는 것이 원유 도입 단가 쪽인데 원유 도입 단가는 그 두바이 유가보다는 한 평균적으로 한 그 2불 내지 3불 정도 더 높게 나온다는 점을 감안을 하시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로 통방 문구가 바뀐 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이 자리에서 그 설명할 만한 이제 그런 그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뭐 제 개인적인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범위 내로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나 이번에 새로 바뀐 그 물가 안정 기조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나 결국 그 표현상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 내용상으로는 뭐 전혀 차이가 그 나지 않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 블룸버그 통신의 서은경 기자입니다. 7월 전망 이제 수정하실 때 세월호 여파가 이제 생각보다 컸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제 이번에 전망을 수정을 다시 하향 조정을 하시면서 좀 어떤 심리가 여전히 약하다라든지 그래서 여전히 세월호 여파가 조금 남아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국제 경제의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전망이 약해져서 그게 주 요인인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세월호 사고와 같은 어떤 이제 외생적인 충격이 얼마나 그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쳤느냐 이건 사실 사후적으로 상당히 그 영향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거의 이제 뭐 불가능하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숫자를 이제 보다 보면은 2, 4분기 중에는 뭐 당연히 이제 큰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2, 4분기 실적이 그 더 낮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봤던 것보다는 그 임팩트가 더 크지 않았나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 4분기에 들어와서는 저희가 이제 2, 4분기에 소비가 그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3, 4분기에는 상당히 큰 폭의 플러스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3, 4분기 GDP가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은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입수 가능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해 본 결과 3, 4분기에 소비가 그 큰 폭은 늘긴 늘지만은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이제 폭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설비 그 세월호 사고하고 그 소비를 많이 연관을 시키는데 그 기업의 투자 심리도 4월 이후에 상당히 큰 폭으로 그 악화가 됐습니다. 이제 그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그 3, 4분기에는 그 설비 투자도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수출이 성장에 그 기여하는 정도가 그 떨어졌다는 점을 그 말씀드리고 싶은데 통상 저희들이 이제 수출이 월별로 발표되는 거는 그 통관 수출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 통관 수출 숫자만 보게 되면은 9월 중에도 6% 이상 증가를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수출은 양호한 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이제 그 뭐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통관 명목 수치로 하는 것이고 GDP로 성장을 따질 때는 이제 통관 수출뿐만이 아니라 그 무통관 수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개무역이라든지 가공무역을 합한 그런 숫자들인데 그 부분을 이제 그 합쳐서 이제 봐야 되는 이제 그런 그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수출 상황이 최근 들어서 보면은 제가 전제치를 설명을 드릴 때 세계 성장률에 비해서 교역 신장률을 많이 하향 조정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과거하고 좀 다른 패턴이 세계 성장률에 비해서 교역 신장률이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그 무역을 많이 하는 그런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신흥국이 이제 좀 슬로우다운한 부분이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뭐 자원 수출국들이 부진에 영향이 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어쨌든 저희가 그 데이터를 봤을 때 제 교역 신장률이 성장에 비해서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부분이 내년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관 수출 자체도 저희가 지난 7월에 봤던 것보다는 좀 낮게 잡고 있고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무통관 수출의 부진이
그 최근에 이제 그 휴대폰 수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국 내에서의 어떤 그 또는 중국 또는 다른 외국의 현지 생산을 하는 우리나라 공장들이 부품을 갖다가 국내에서 조달하던 것을 현지에서 조달하는 형태로 이제 바뀌는 부분들도 감지가 되고 있고 그런 영향으로 해서 그 무통관 수출도 당분간은 좀 부진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예, 저 연합인포엑스의 오진우 기자인데요. 그 말씀하신 것 종합해서 봤을 때 내년도 수출이나 올해 남은 기간 수출 전망이 좀 어떻게 보시니 그렇게 밝지 않다고 보시는 건지 다시 한번 좀 종합적인 평가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총재님도 유로 지역 경기가 좀 그 큰 하방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느니 지역별로 성장률 전망치를 따로 제시를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유럽의 성장률은 어느 정도 전제를 하신 건지 뭐 총회님 아까 그 유로 지역이 예상보다 더 나빠지면 내년도 경기가 더 하방 리스크가 크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느 정도로 보시고 계신 건지를 좀 설명해 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잠시만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 하셨죠? 네, 네. 네, 수출은 뭐 저희가 일단 그 뭐 익숙한 수치가 아무래도 통관 수출이다 보니까 통관 수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방향 자체는 이제 세계 성장이 하향 조정되고 교역 신장도 하향 조정되었지만은 방향 자체는 이제 개선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증가율도 점차 그 증가폭이 확대될 것으로 저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난 7월에 봤던 거에 비해서는 세계 성장이라든지 교역 신장 그 증가세가 다소 약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지난 7월에 봤던 것보다는 수출 증가율이 다소 이제 낮을 것으로 이제 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당초 7월 전망을 할 때도 썩 밝은 전망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그 국별로는 전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IMF라든지 OECD라든지 아니면 이제 각 국가의 그 중앙은행이나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런 수치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그 저희 국제경제부나 또는 이제 해외 사무소에서 파악한 정보를 가지고 저희 가감을 해서 그 전제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유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금년 2, 4분기의 성장이 그 정체가 됐습니다. 0%였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그 ECB의 스테이트먼트를 보게 되면은 3, 4분기의 그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도 썩 밝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하겠지만은 상당히 그 완만한 수준인 것으로 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ECB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기관에서 예상을 하는 거는 앞으로 점차 나아지겠지만은 그 속도는 상당히 더디고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 유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크라이나나 이쪽하고의 이제 에너지 수입 또는 곡물 수입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민감한 이제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는 거는 유로 지역은 금년 중에는 1%에 못 미치는 성장을 보이고 내년에는 1% 초반 정도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다른 IMF나 다른 기관들하고도 큰 차이는 안 날 겁니다. 다만 이제 베이스라인은 그렇게 보고 있지만은 최근에 유로 지역의 성장 모멘텀이라든지 주변의 그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것을 감안을 할 때는 역시 그 하방 리스크가 상당히 큰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된다 그러면은 역시 그 유로 지역하고 우리나라하고의 어떤 무역 관계도 상당히 큰 편이기 때문에 뭐 그만큼 그 우리나라에도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추가 질문이 없으면 기자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